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모습을 좀 구경을 해보고 8대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즘 주식들을 많이 알아봐요.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아는 만큼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해볼게요.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몇 장 가져왔어요. 이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지금 요거 주황색 이거 보이시죠? 이걸 풋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다가 300mm 웨이퍼를 25장씩 집어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동을 시킬 때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사진에는 이제 옐로우 라이트가 켜져 있죠. 요거는 근처에 포토존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토에서 사용하는 게 PR인데 PR이 빛의 반응을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노출을 좀 막기 위해서 옐로우 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서 이 옐로우 존이 나타나는 건 근처가 포토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레일 보이시죠? 레일에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는 애들이 보이시죠? 얘네들이 여기 위에 있는 이 풋을 들고 옮겨 다니는 OST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생산 라인에 가시면 반도체 라인에 가시면 이런 것들이 막 위에서 날아다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뭐 반도체 풍경인 것 같아요. 생산 라인 안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여기도 뭐 반도체 생산 라인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사진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하부에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바닥에 쭉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설비들이 이렇게 놓여 있죠. 그 위를 사람들이 밟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네모나게. 요게 그레이팅에 타공을 해 놓은 건데 요 타공을 해 놓은 이유는 이 공조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깨끗한 공기가 나와서 이 밑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서 하부층을 지나서 다시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 공조를 만드는데 그 공조를 위해서 이 라인의 그레이팅의 개폐율이라는 걸 라인을 만들 때 처음에 정하거든요. 그 계산된 개폐율의 만큼 이렇게 타공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맞춰서 개폐율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타공이 돼 있고 이걸 뭐 그레이팅이라고 해요.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한번 볼게요. 이 아까 전에 사진 찍은 것들은 사실 여기 있는 이 팹에서 찍은 것들이에요. 이 팹 안에서 여기서 찍은 것들이죠. 이 안의 모습을 이제 사진에서 보여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공조, 노란색 화살표가 공조 시스템인데 이렇게 돌아가서 천장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그레이팅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밑으로 이렇게 공기가 다시 지나가고 위에서 다시 필터링이 돼서 또 내려오고 뭐 이런 순환 공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레이팅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개폐율을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요 팹을 평면에서 본 모습이에요. 요 팹을 요 위에 있는 요층 여기를 이제 팹이라고 해요. 여기를 팹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CSF라고 해요. 여기를 FSF라고 하죠. 자, 요거는 팹의 평면도예요. 보시면 사람들이 보통 걸어 다니는 공간은 요 베이 공간하고 이 중앙 통로 공간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요 베이랑 중앙 통로를 합쳐서 이제 뭐 워킹 에어리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격자 모양이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체크무늬 모양. 이 부분이 아무래도 설비가 놓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일은 이 설비 옆쪽으로 들어가는 일은 사실 엔지니어들 아니면 뭐 들어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설비가 놓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사진 찍은 거 뭐 여기서 이렇게 찍었거나 여기서 이렇게 찍었거나 한 것 같아요. 이제 8대 공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볼 건데 사실 8대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거는 이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자료에 보니까 요 동영상 하나만 보면 뭐 8대 공정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한 번에 이해가 되게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료를 한번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단 저는 이제 여기서는 짧게 간략하게만 한번 볼게요. 우선 포토. 이 포토는 웨이퍼에다가 PR을 뿌리고 감광액이죠. PR을 뿌리고 그 위에다가 마스크를 대고 그 위에서 빛을 조사해서 선택적으로 빛을 조사하는 거죠. 마스크를 대고 그래서 회로를 만들어는 그런 공정을 이제 우리가 포토라고 하죠. 그다음에 엣치. 엣치는 이제 포토에서 이제 형성된 회로를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죠. 그런데 엣치에도 두 가지 엣치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드라이 엣치, 하나는 웻 엣치. 이 드라이 엣치는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엣칭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플라즈마를 이온화 시켜서 그 이온을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가속을 시켜서 밑에를 엣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엣치가 가능하겠죠. 이 수평 부분만 선택적으로 엣치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은 엣치할 일이 없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방성 엣치라고 해요. 그리고 웻 엣치. 이 웻 엣치는 우리가 이제 패턴이 이렇게 있다면 이러한 패턴이 있다면 여기서 엣치를 할 때에 웻 엣치는 웨이퍼를
그냥 케미칼 베스 안에다 담궈 버리는 거예요. 물에 퐁당. 그러다 보니까는 엣지가 이렇게도 되고, 뭐 이쪽 방향으로도 되고, 이쪽 방향으로도 되고, 이쪽 방향으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전방위에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시각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등방성 엣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엣지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외대치해 같은 경우에 크림 목적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공정은 이 반도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열 처리를 하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우 고온으로 올리는 거예요. 뭐 적게는 600도에서 많게는 1000도 이상도 올리는 이제 그런 공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열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디퓨전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리콘 규소에 산소를 천천히 집어넣고 높은 온도에서 산소를 천천히 집어넣게 되면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이 이제 산화가 되겠죠. SiO2로 바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산화를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착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겠죠. 천천히 이제 폴리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죠. 공유 결합을 하면서 막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지를 성장시키고 싶을 때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닐링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온 임플란타에서 이온을 가속시켜 가지고서는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박아야지 되잖아요. 강하게 충돌을 시켜서 그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박아서 집어넣다 보면은 중간에 실리콘 웨이퍼, 그러니까 SI 교소들끼리 연결을 하고 있던 공유 결합이 뭐 깨질 수가 있겠죠. 그 공유 결합이 깨진 것들을 이제 나중에 온도를 올려서 재공유 결합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폴리 형태로 만들어줄 때에 이제 쓰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베이크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필름. 신필름에도 두 가지로 나눠요. 보통 CVD와 메탈로 나누는데 이 CVD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성이 좋은 케미칼을 이용해 가지고 대포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막지를 얻어내는 방식인 거죠. 대표적으로 SiH4라는 이제 가스가 O2랑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가스들을 이용을 해서 낮은 온도에서 대포를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더 빠르게 또 대포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뭐 플라즈마 에너지를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빠른 막지를 만들 때에 이제 CVD에서 이용을 해요. 그리고 메탈 같은 경우에는 메탈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제 방식이 PVD 방식인데 이 PVD 방식이 뭐냐면 위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덩어리 이걸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라즈마를 형성을 하는 거죠. 여기서 플라즈마를 형성을 해서 이온이 된 거를 이온을 가속을 시켜서 위로 꾹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기에서 알루미늄 덩어리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져 나오겠죠. 가루들이. 그리고 밑에다가 웨이퍼를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알루미늄 가루들이 웨이퍼 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제 대포하는 방식을 저희가 이제 PVD 방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요렇게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형성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한번 볼게요. 이 순수한 실리콘 웨이퍼에 불순물을 주입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온을 가속을 시켜서 웨이퍼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요. 웨이퍼를 세워놓고 여기에서 이 플라즈마를 킨 다음에 이온을 만들죠. 이온을 만들어서 가속을 시켜요. 가속을 시키면 이제 가속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쿵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속도가 높다면 더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주면 더 깊이도 박을 수 있고 양을 늘리면 농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하겠죠. 그리고 뭐 웨이퍼를 이렇게 틸트를 시킨다던가 뭐 광문을 틸트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원하는 각도로도 주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CMP는 이 평탄화를 하는 공정인데 웨이퍼에 이제 패턴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이 위에다가 아무리 막지를 평탄하게 덮으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놔두게 되면 사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면 포토에서 이 포커스를 맞출 때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 위에 막질 쌓기도 사실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쭉 갈아내는 거죠. 그래서 평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갈아내서 이런 식으로 평탄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공정을 CMP라고 해요. 그럼 이번에는 설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설비 종류들이 있는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설비가 반도체 8대 공정에 쓰이는 설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그 공정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유명한 설비군들이 이런 게 있더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포토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설비군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노광 장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팅을 하는 코팅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 노광 장비의 대표적인 애가 바로 ASML이죠. 요즘에 EUV 하고 있는 그 회사가 바로 이 ASML이라는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코팅 장비의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 도쿄 일렉트로닉 텔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와 세메스, 요거는 이제 국내 회사로 알고 있어요.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반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런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엣지. 드라이 엣지에는 이제 램하고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이 있어요. AMAT라고도 우리가 보통 많이들 불러요. AMT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램과 AMT 장비가 거의 뭐 양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회사들도 아마 만드는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 두 회사가 주를 이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웨데치. 이제 웨데치에는 이제 세메스, 그리고 텔, 그리고 어플라이드 매트리얼 AMAT 장비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피전은 이제 텔, 그 다음에 이제 고쿠사이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요 고쿠사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AMAT에서 고쿠사이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뭐 인수를 이제 취소했다라는 이제 그 내용을 기사로 한번 접한 것 같아요. 거기 그 기사에 나오는 그 고쿠사이가 이 고쿠사이죠. 고쿠사이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CVD. 이 CVD에는 설비가 좀 많죠. CVD가 생각보다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국산 설비가 원익, 그 다음에 테스, 그리고 유진, 그리고 ASM은 국산 장비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어쨌든 개발과 생산을 하는 회사예요. 한번 볼게요. 어플라이드 장비 있고요. 그 다음에 램 장비도 있고요. 이 두 장비 회사가 뭐 메인이죠. 빠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원익 IPS, 그 다음에 테스, 유진, 그 다음에 ASM. 그 다음에 메탈 장비에는 이제 어플라이드하고 램, 여기도 어플라이드랑 램이 뭐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플란타에도 어플라이드 장비가 있죠. 요 어플라이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제가 알고 있는 임플란타 장비에 베리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베리안이라는 회사가 2011년도에 어플라이드에 인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수 합병돼서 그다음부터는 어플라이드가 된 것 같아요. AMT 장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CMP도 AMT 밖에는 제가 뭐 떠오르는 회사가 없네요. 장비 제조 회사들은 뭐 요까지 알아봤는데, 이 외에도 아마 많은 장비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